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도 먹어야지. 어렸을 적 엄마가 습관처럼 반복하시던 말이죠. 반대로 야채만 먹지 말고 고기 좀 먹으라는 말을 듣는 아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곧 인류는 기본적으로 육식을 중심으로 한 잡식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 특유의 기름 냄새와 피, 근육의 맛에 지겨워지고 식사 때마다 목가적인 풍경과 귀여운 동물의 모습을 떠올릴 정도로 상상력이 풍부해진다면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토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물은 모두 무엇인가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희생을 식물로 돌리게 된다면, 즉 어느 날 갑자기 인류가 전부 비건이 되어버린다면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계는 평화로워질까? 우선 가장 상상하기 쉬운 것이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행동의 변화. 비건은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사자나 호랑이 등으로 대표되는 육식동물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종류의, 그것도 썩지 않은 고기를 먹는 생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아무런 죄도 없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는 타자의 생명활동을 자신의 이익 때문에 독단적으로 없애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는 비거니즘의 이념과 가까운 생각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더 이상의 살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직접적으로 결합시켰을 때 우리가 모두 비건이 된다면 무익한 살생을 하지 않는 고결한 정신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 세상에서 전쟁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고 싶지만 대답은 노입니다. 식물을 섭취한다는 대전제를 제외하더라도 대답은 노입니다. 물론 이것은 종교관과 인생관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살생을 금지하는 정신성은 싸움의 억제로 연결되지만 음식 자체는 정신성의 구축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인간의 공격성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이것은 호르몬의 일종인데요. 주로 남성의 정소에서 많이 분비되는 물질입니다. 특정 음식이 테스토스테론의 양을 증가시키는 사례는 신빙성이 거의 없고, 만일 있다고 해도 입으로 섭취하는 것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세계 평화를 정말로 실현시키려면 음식을 제한하기보다는 전 세계의 남성을 일렬로 세워놓고 대형 재단기로 일제히 거세시키는 편이 더 현실적이라고 하네요. 그 광경을 평화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죠. 인간은 장수할 수 있을까? 다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야채를 먹게 되면 몸이 좋아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가설입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인데요. 첫째는 영양소의 문제, 둘째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비건이 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야채로는 섭취할 수 없는 영양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타민 B12와 각종 필수 지방산 등인데요.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반영구적으로 섭취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수명은 줄어들겠죠. 이 문제는 절반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바로 건강보조식품에 한해서 말이죠. 나머지 절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살 돈도 없는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영양을 섭취하면 되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개발도상국이 많이 포함된 아프리카 대륙의 인구는 12억 명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건강보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하나 더. 야채를 수확하기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남습니다. 바로 떠오르는 나라가 북방의 국가, 국토의 80%가 얼음으로 뒤덮인 그린란드나 나라의 일부가 북극권에 드는 캐나다, 러시아 등입니다. 수입 산업에 의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지금 선진국 중 상당수가 고기를 과잉 섭취했다면 야채와 영양제를 골고루 먹는 것으로 수명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대신 야채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국가들이 희생될 것이고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며 인구는 일시적으로 감소하겠죠. 비거니즘을 제창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의 이야기입니다. 애완동물 붐이 다시 찾아올까? 우리가 비건이 됐을 때 가장 기뻐할 존재는 도널드 왓슨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224억 마리의 가축동물도 이에 포함되겠죠. 그들에게는 인간은 식량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떳떳한 자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비거니즘의 큰 요인으로 동물 애호 정신이 있는데요. 이유 없는 도살 처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할까요? 인간 사회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인 방안도 아닐 뿐더러 윤리상으로도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 가축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열풍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이가 있는 5인 가족이 한 마리의 소, 돼지, 양과 4마리의 닭을 기르는 것이죠. 더 많이 키우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또한 기르기 쉽도록 더 작아지고 더 순한 성질의 품종이 만들어지게 되면 옛 시대의 애완동물의 왕이었던 고양이나 개는 안타깝게도 도태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육식과 잡식 동물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그동안은 생산성이 있었던 동물들이 경제를 압박할 수 있는 존재로 뒤바뀐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애완동물을 기르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할 것입니다. 현명하고 온화해진 인간의 신체는 어떻게 변화할까? 영상 첫 부분에서 식생활과 정신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는데 이를 더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특정 영양소의 과부족이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식욕과 욕망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욕은 가장 본능에 가까운 욕구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비건이 되고 영양소를 보조제로 보완한다면 고기는 담배나 술과 같은 기호품이 돼버립니다. 욕망을 극복하고 그것이 소실되었을 때 사람들은 평온함을 느끼죠. 이는 식생활의 변화에 의해 지질이 부족해져 아예 화를 낼 힘도 없다라는 것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질 과잉 섭취가 사라지면 비만이라는 개념도 사라질 것입니다. 동시에 인류 전체의 근육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체력 스포츠 전체가 쇠퇴하며 소비 칼로리가 적은 마인드 스포츠로 옮겨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비단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비거니즘의 세계에서는 복식업계와 식품업계에도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가죽 재킷도 금지, 가죽 가방도 금지가 되겠죠. 화학섬유 또한 환경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면이나 리넨만을 이용한 옷을 입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한편 식품업계는 가공기술이 폭발적으로 진화하게 될 텐데요. 소이렌토나 COMP 같은 완전식품처럼 보다 안전을 신경 쓴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품종 개량을 통해 동물성 유래 성분을 생성할 수 있는 식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사람과 식물세포의 부분적인 융합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양소를 과부족 없이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블록이나 태블릿으로 된 알약을 씹어 먹으며 비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리성이 중시되는 사회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외양의 변화입니다. 동물의 영양소를 보조식품에 의존하는 것은 초식동물의 신체적 특징을 따라간다는 것인데요. 이는 장이 더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긴 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몸은 몸통이 길어지거나 또는 배만 볼록 튀어나온 홈쇼핑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비포체형이 되어버릴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축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행위입니다. 영양소를 기준으로 보자면 식물보다 점유 면적이 훨씬 높을 뿐더러 심각한 환경 문제까지 가지고 있죠. 우리가 모두 비건이 된다면 녹지가 돌아오고 과학은 발전할 것이며 가난한 나라는 도태되고 온화하게 마른 몸을 가진 인간이 영양제를 먹으며 차분히 일하는 조용한 세계로 바뀔 겁니다.
그것이 행복인지 불행인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질의 부족은 판단 능력의 저하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